네, 반갑습니다. 지름길 법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름길 법문 제 35번째 143쪽입니다. 143쪽 지름길 법문 제 35 방심을 거두고 정념을 가지라. 방심을 거두고 정념을 가지라. 함께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방심을 거두고 정념을 가지라. 유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의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 이르는 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공부니라.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태조사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념을 대죽게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죽게 하시니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르나 모두 이 유념 하나를 공부케 하신데 지나지 않나이다. 네,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23장 법문이었습니다. 자, 방심을 거두고 정념을 가지라. 네, 정산종사께서 법문하셨습니다. 유념 공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유념, 무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조사라든지 유무념, 대조 공부를 한다 할 때는 무엇인가를 해야 할 그런 일을 우리가 했으면 유념했다 그러고 머릿속에 잘 유념했다 그러고 하지 않았으면 못했으면 빠뜨리고 못했으면 무념이라고 하죠. 그렇게 유념과 무념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유념 공부에서의 유념은 그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유무념이 바로 깜빡 잊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유념을 못했다, 무념을 했다. 그리고 잘 챙겼다 그러면 유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도가에서 우리 수행하는, 불법 수행을 하는 도가에서는 이 유념이라고 하면은요, 지금 정상종사께서 말씀하신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념 공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유념의 공부는 곧 일용 행사의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일용 행사, 날일자에다가 쓸용자요. 하루하루 쓰는 몸과 마음을 쓰는 것을 얘기하죠. 하루하루 자기 심신을 작용하는데 몸과 마음을 쓰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의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게 유념 공부가 하는 거죠. 대중을 놓지 않는다. 이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주의력이죠. 정신의 주의력.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또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도 대중 있게 정하여까지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본다는 얘기는 주의력 있게 정신 차려서 본다는 얘기입니다. 무심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문득 그냥 어떤 마음을 놓아버리고 정신에 그 집중을 하지 않고 봐놓고도 내가 뭘 봤지? 뭐 이런 그렇지 않고 주의력 있게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는 거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때때로 우리는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데다가 주의를 돌리면 들어놓고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자주 있죠. 사실은 유념이 안 돼 있다는 뜻이죠. 종각종각께서 이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자,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주의력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무심코 말해버리지 않고요. 해야 될 말을 조의 있게 바르게 말하고 이게 다 주의력을 가지고 말을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하고 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이 있어서 몸과 마음을 작용할 일이 있어서 우리가 그럴 때다가 동한다고 합니다. 동할 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특별하게 해야 될 일이 없고 잠시 쉬어 있다거나 이렇게 몸을 작용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정할 때라고 그러죠. 동할 때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도 대중 있게 정한다. 정할 때부터요. 정할 때 대중 있게 정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쉬고 있을 때요. 또는 마음이 쉬고 있을 때는 사실은 정할 때라고 봐도 돼요. 몸이 좀 움직이거나 일상적인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이 쉬고 있으면 이건 정할 때라고 봐야지 동할 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대중 있게 정한 걸까요? 멍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심하게 우리가 얘기할 때 불교적인 무심 말고요. 그냥 무심하게 이렇게 무심코 있는 그렇게 앉아있고 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정신, 주의력은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할 때 주위에 어떤 일이 바로 생긴다거나 또 어떤 일을 해야 될 또 시간이 오면은 때가 오면 바로 우리가 신심작용이 일어나게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찌 보면 준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준비하고 있는 상태, 무언가 하려고 지금 대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마음이 주의력을 갖추고 쉬고 있으면 우리가 문자 그대로 적적 성성한 그런 자기의 공적 영지가 밝으면서도 뚜렷하게 깨 있으면서도 고요하게 심심이 고요합니다. 그것이 대중 있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중 있게 동할 때도 대중 있게 동하고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지금 정산종사께서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에서 대중 있게 보고 듣고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말고도 느끼고 또 맛보고 또 냄새 맡고 생각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요. 생각하고 할 때도 사실은 우리가 대중 있게 하는 것과 대중 없이 하는 것이 차이가 있죠. 대중 없이 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느낄 때요. 뭐라고 느낄 때도 요즘에 날씨가 매우 더운데요. 덥다고 느끼는 것도 덥구나 그러면서 바로 습관이 일어나서 짜증난다 못 살겠다 힘들다 라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느낌에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바르게 깨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 바로 끌려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바르게 깨어있고 성성적적한 경우에는 느낌 그대로 경계에 있어서 느낌 바로 오지만 거기에 습관적인 그런 만념이나 잡념이나 분별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가서 오래된 일이라 뭐 그렇게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어린아이들은요 한 서너 살 뭐 이렇게 먹은 애들 보세요. 요즘 같은 한여름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몸을 만져보잖아요. 팔 같은 데 만져보면 설탕물 뿌려놓은 것처럼 끈적끈적해요. 그렇죠? 소금물을 갖다 뿌려놓은 것처럼 끈적끈적합니다. 걔네들도 더위를 느껴요. 차가운 거, 따뜻한 거 느낍니다. 그래서 얼음 같은 걸 이렇게 팔에다 대면 움찔하잖아요. 네, 장난 삼아서 하면. 또 날씨가 추울 때 따뜻한 어떤 뭐 손으로 잡아준다든지 어떻게 따뜻한 그런 물건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덮여준다든지 그러면 따뜻함을 느끼잖아요. 느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요즘 같은 더위에 어린아이들은 덥다고는 느끼지만 더운 것은 알아요 스스로. 더운 것은 알아서 선풍기 앞에도 가까이 가고 이제 그러긴 하지만 덥다는 거에 대해서 짜증을 내지는 않습니다. 덥다는 거에서 스스로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아유 못 살겠다. 그러진 않습니다. 느낌은 가지고 있을 때 주체하지 않는다는 거죠.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잡념, 분별심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러한 분별은 공적 영지의 분별을 갖고 있지만 주착을 통한 그런 분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느낌이 무엇인가를 느꼈을 때도 대중 없이 느끼는 것입니다. 대중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네. 주의력을 갖고 느끼는 거죠. 주의력을 갖고 있으되 주착하지 않고 분별심을 내지 않고 공적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느낌을 느끼는 것, 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대중 있게 느끼는 것입니다. 냄새는 안 그런가요? 우리 어릴 때는요, 뭐 똥냄새든 아니면 빵냄새든 그냥 느끼고만 있지 냄새만 맡지 그래서 부스부스 어떤 좋다 나쁘다는 바로 이렇게 일으키지 않았어요. 오랜 습관에 의해 가지고 매번 그 나날이 이렇게 우리가 습관이 겹치다 보니까는 어떤 냄새를 맡으면 바로 그냥 판단을 단칼에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좋다, 나쁜 냄새, 좋은 냄새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제가 약간의 그 농담 같지만 여름에요. 발에서 땀이 났을 때 옛날 같으면은 조그마한 그 방에 들어갈 때 발냄새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징어 구울 때도 그런 냄새 나요. 비슷하죠? 그러면 어딘가에 오징어를 굽고 있는데 우리는 그 냄새를 무슨 발꼬락 냄새가 이렇게 나냐 이렇게 얘기한 적도 많다고요. 우리 어때요? 오징어랑 냄새 맡으면 어때요? 오징어 구울 때 그 냄새 나쁘게 냄새가 나나요? 구수하게 나지 않아요? 오징어 굽는 냄새? 우리가 그 냄새를 그냥 맡을 뿐인데 그 냄새에다 색깔을 칠해가지고 좋다 나쁘다는 거기다가 라벨을 붙여가지고 저건 나쁜 냄새, 저건 좋은 냄새라고 한다 이거죠. 그게 바로 주착이라는 뜻이죠. 그럼 대중 없이 냄새 맡는 것은 자꾸 대중 없다고 그러는 대중을 가지고 대중 있게 그런 느낌을 냄새를 맡은 것은 어떻게 하냐? 그냥 냄새를 맡는 거예요. 아이들 냄새 맡는 것처럼. 된장국 냄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서양 사람들은요, 된장국 냄새를 못 맡으니까, 알지 못하니까, 된장국, 청국장 냄새를 마치 똥 냄새, 이렇게 하여튼 좀 역겨운 그런 비슷한 냄새로 맡는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냥 냄새를 맡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기의 습관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딱지를 붙인다 이거죠. 이게 대중 있게 보는 것이 아니고 분별심을 내서 주착해서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것은 다 유념 공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보는 데에도 대중 있게 보고 듣는 데에도 대중 있게 듣고 말하는 데에도 대중 있게 말하고 동할 때에도 대중 있게 동하고 정할 때에도 대중 있게 정한다. 자, 이러한 정산종사님의 말씀은요, 어디에 그런 줄거리를 잡아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자, 제가 찾아보니까요, 정산종사 법어 경의편 2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다. 경의편 22장의 말씀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유념과 무념을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념은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함이니 이는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다. 착심 없는 곳에라는 말은 뭐냐면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착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다 이거죠. 집착함이 없는 곳에,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행함이니 뭐가요? 유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다.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 주셨어요. 경의편 22장에 유념이라는 것은 뭐냐? 생각이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없다고 그랬어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망념, 잡념이 되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야 돼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유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있을 유자에 생명념자인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유념에서의 영은요, 생각을 일으키라는 뜻이 아니고요. 생각이 없는, 생각이 끊어져서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서 고요한 상태인데도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대중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자, 뭐 1분마다 죽비 3번 울리는 그런 지금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요. 생각을 다 쉬어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성성적적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잡념이나 망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는 영지가 있어요. 이 죽비도 3번 울리고요. 또 이 실내 뭐가 움직인다든가 하는 것도 다 알고요. 누가 문 열고 들어오면 바로 압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저절로 영지로서 아는 거예요. 만약에 영지가 없으면, 그리고 우리가 망념이나 이런 잡념이 있으면 누가 오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 유념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풀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경의편 22장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착시
착심 없는 곳에 신령하게 알고 바르게 행한다 했습니다. 착심 없는 곳에 집착하는 마음이, 주착하는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서 신령하게 알고, 신통하게도 알고, 그게 영지예요. 신령 영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게 쓰는 것이다 이 말이죠. 바르게 쓰지 않은 건 뭔데요? 신령하게 알다가 바로 망상을 내버리는 것, 잡념을 내는 것, 그래서 분별심을 일으켜가지고 주착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행한다는 것은 영지를 신령스럽게 하는 그 영지를 바르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념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간략히 더 줄이자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다. 여기와 연결지어서 정전에 이렇게 있죠. 이런 쌍이 질리지 아니하면 이 원쌍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 원쌍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 원쌍이 뭔데요? 동그라미에 그렇게 작용을 해요? 그 뜻이 아니고요. 동그라미로 표현된 우리의 성품, 동그라미로 표현된 우리 법신물, 자성, 거기에 저절로 갈라있는 공적 영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원상을 공적 영지로 바꿔보면 이렇습니다. 이 공적 영지는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맨 마지막에 이 원상은, 이 공적 영지는 마음을 쓸 때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입니다. 동할 때 쓰는 것이며 정할 때 쓰는 것이며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우리 성품을 떠나지 않는다, 우리 성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공적 영지를 그대로 쓰자는 뜻이에요. 공적 영지를 잃지 말자는 뜻이에요.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지만 공적 영지를 스스로 가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대중에게 동하고 정할 때도 대중에게 정하여 비록 찰나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겁니다. 찰나간이라도, 한순간이라도 방심을 경계하고, 방심이라는 건 뭐죠? 멍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무기, 멍, 무심코 있는 거, 그것을 주의심 없이 있는 거, 그것을 방심을 경계하고 정념을 가지자는 겁니다. 바를 정자 생각념자예요. 생각을 올바르게 착한 생각을 하고 옳지 않은 생각 말고 올바른 생각하지 않은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바를 정자 생각념자는 텅 비어서 고요한 가운데 두렷이 밝은 공적 영지가 떠 있는 것이 바로 정념이에요. 이 무시선이 사실은 이 정념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은 것이 무시선입니다. 하루 종일.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이렇게 공적 영지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는 것이 무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그런데 이 공적 영지를 알지 못하거나 체험을 못하거나 그러면 다 어렵다고 그러죠. 자, 이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일용행사에 그 마음 대중을 놓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이다. 그게 유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떤 유념이에요? 이 유념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그냥 유념이 아니고 무념무에 바탕한 유념이에요. 생각이 사라져서 모든 분별주착이 쉰 가운데서 대중 있는 마음, 공적 영지. 그래서 무념에 바탕한 유념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종경 수행품 17장에 보면 바느질 하는 것과 약다리기를 동시에 하지 못해서 대종사님께 여쭙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근데 두 가지 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공부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근데 여기서 유념의 공부로서 그것을 한다면 바느질 하다가 또 약다리는 것 보다가 바느질 하다 약다리는 것 보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유념이 맞아요. 잊지 않고 바느질도 잘하고 약다리는 것도 잘하고. 그런데 정산종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이 없는 가운데 대중 있는 마음, 무념 가운데 유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다면 바느질 하면서도 바느질에 이렇게 마음이 가 있으면서 동시에 약 때리는데도 마음이 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누가 들어오는 거 알고 바람 부는 소리도 듣고 춥고 덥고 하는 것도 아는 것처럼 동시에 다 가능하죠. 이게 마음이 고요하게 깨있으면 되는 거죠. 공적하게 텅 비고 고요하기만 하면 저절로 영지가 공적 영지가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거 하고 바느질 하다가 또 그거 보다가 바느질 잠깐 쉬다가 또 그거 보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념은 정관종께서 말씀하신 이 유념 공부는 도가의 유념 공부예요. 우리가 마음 잊지 않고 잘 챙겨야지 이런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념 머릿속에 잘 담아놓게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수행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법수행이라고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잘 챙겨야지 잊지 않아야지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의 그 일상에서 하는 유념이고요. 정화조사께서 말씀하신 유념의 공부는 바로 그런 뜻이 아니고 공적 영지를 가지고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말씀을 드리면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상시훈련법으로 공부인의 정도를 따라 혹은 세주사를 하게 하시고 흰콩 검은콩 그 공부를 하게 하시고 혹은 유무념을 대죽게 하시고 혹은 일기를 대죽게 하시는 이것이 비록 명목은 다르나 모두 이 유념 하나를 공부케 하신 데 지나지 않나이다. 챙겨서 잘 하라고 하면은요, 우리 옛날에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잊지 말고 꼭 하고 손 씻고 밥 먹고 뭐 꼭 일기 쓰고 자고 숙제 꼭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인사하고 뭐 책가방 가지고 학교 하고 이게 유념으로 알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유념이고 사회에서 유념이고 도가에서 불법 수행에서의 유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 영지를 지니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동화할 때나 정할 때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바로 유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교에서는 무념공덕, 무념 그렇죠? 무념 위종, 무념을 으뜸으로 한다. 그래서 그 무념이 바로 우리가 공적한 가운데 밝게 이렇게 두렷이 밝은 자성의 정과 자성의 해가 동시에 갖춰진 것을 무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해오는데요. 우리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유념의 공부라고 해서 그 공적 영지를 실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대중 있게 보고 대중 있게 듣고 말하고 동하고 정하고 이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사실 무념과 유념은 서로 떨어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유념은 반드시 무념이 바탕이 돼서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공적 영지는 영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영지는 공적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저절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과 영지는 뗄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정산종사법어
경희편 23장에 방심을 거두고 정념을 가지라.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